둘 다 죽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유배만 다니다 살려나왔고 침 나왔던. 그러니까 아무튼 얼굴에 여기가 생각처럼 이렇게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얼굴은 동맥이 있긴 한데 일부러 뚫으래도 저는 얼굴에 있는 거는 못 뚫겠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수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다가 툭 건드려 갖고 무슨 실 끊듯이 끊는 건 무슨 그럼 설마 어휘가 막 수전증 이런 사람이 왕하듯이 그 사람이 수전증은 있었대요. 있었대요? 침 놓은 그 네. 사람이 수전증은 있었는데 근데 원래 침을 잘 놓는 네, 사람이라고. 원래 침 잘 침에 넣고. 대가라 뭐 그랬다고. 그래서 원래는 차명을 시킬 건데 그 다음왕이 누구죠? 현종. 예, 현종이 그래 봐줘라. 그래서 교수형으로 뭐 네, 그러니까 바꿨다고. 명망이 있는 의사였고. 뭐 차명이나 뭐 교육이나 그게 죽기는 하잖아요. 아이 무슨 말씀, 레벨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아니 그래도 그 역적급이랑 그냥 일반 사형이랑.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현종이 교용으로 바꾼 거는 사고사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차명은 영모나 고의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차명을 시키면 효종이 암살당했다는, 살해당했다는 것처럼 될 수. 옛날 벌이 이게 화가 난다고. 얘는 조선시대 보고 착각하시는데 영모면은 달라요. 영모니까 그거는 극형 제일 차명인데 높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절도죄가 강도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대 친 게 10대로 친 걸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죽었으면 죽는데 영모냐 사고냐를 나눠주는 게 차명이냐 교형이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차명을 시키면 너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분노 표출은 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버님을 더 불명예로 만들어서 효종은 암살당했다라는 걸 천하에 공포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죠. 또 암살당했다가 되면은 자기의 정통성에도 또 현종 입장에서는 정통성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암살을 당해서 가장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다가 자기를 옹립한 사람들이 효종을 암살한 사람. 이게 너무 나간다요. 그거는 이제 저렇게 단계로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네. 자기 입장에서야 교형이 더 낫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쉽지 않은 의료사고라는 건 맞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더 강하게 서포트할 만한 다른 기록, 그 당시에 하다못해 뭐 거기에 관련된 야사에서도 나오는 그런 기록들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암살이라면 절대로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모했다는 게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하죠. 정말 왕이 잘못했으면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반정을 할 수도 있는데 불법적으로 암살했다는 거는 이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공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북벌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조선으로 봐서 무리스러운 거였고 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왕이지만 왕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통치에 있어서의 룰을 갖다가 깨트리고 그 이상을 갖다가 다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인식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정말. 그 인식 자체는 위기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조선의 룰은 아니거든 이게. 특히 노량진에서 갑옷 입고 사열한 거는 설사 북벌을 한다고 해도 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나가는데 너 비켜, 선조가 내가 직접 나갈게 이러는 거와 같은 건데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의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의심을 내가 선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룰에서는 한 사람이 7년 동안 사령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이게 정상적인 룰이라면. 근데 전쟁 영웅이고 전쟁도 안 끝났으니까 거기 계속 두는데 선조는 계속 불안한 거죠. 옳든 그러든. 그만큼 조선이란 나라는 그런데 속된 말로 내가 직접 갈래.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조선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렇게 포스트가 생기면 다른 신하들이 결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군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결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순신 장군 개인을 의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의 맥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왕은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전혀. 예,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강했을 거다라고 네버, 생각해. 네버.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었고. 나는 시켜주면 안 해 진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생각처럼 이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뭐라고 할까, 정말 자기를 보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뭘 이렇게 직접적인 군사력을 가져버리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관 효종은 장관 조금 분명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 사고라는 게 그 이후에 어떤 뭐 부검이나 뭐 그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록 같은 거는 없나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군요. 부검을 하진 조선시대 칼을 내지는 네,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칼은 아니더라도 잠깐 근데 보면은 그 조선시대 나름대로의 법의학적인 어떤 그 행위들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던데요. 뭐 저도 그런 얘기를 옛날에 뭐 얼핏 본 적은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진짜 그 현대 그거랑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은수저를 넣어서 변하면 독이 있다. 안 변하는 독도 있거든요. 그 비소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비소에 반응하는데 그것보다도 독이 많은데 그거 저기 은수저 넣어도 안 변하는 독이 있어요. 옛날에 내 친구가 정수기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어떤 정수기가 리트머스 시험지 이렇게 하면서 뭐 물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뭐 이런 거 판매를 했었어요. 그 광고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안 하냐고. 근데 이게 참 지금은 좀 어이가 없는데 이게 리트머스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하는 거지 독성 물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해. 이게 와전이 돼가면서 보세요 깨끗합니다 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에 의식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얘네 그 회사 직원이 가서 이렇게 정수기를 했더니 어느 고객분이 왜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거 설치하고 나서 이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걸 왜 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 당신네 이거 제품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내 눈앞에서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양말을 벗어서 양말을 빨았대.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었다 빼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 양말 빠은 물로. 양말 빨아 보세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리트머스지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테스트하는 거지 이게 물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그렇죠.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젠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20년도 넘은 전인데. 근데 오늘은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거. 근데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께서 결론을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출혈이 바로 이게 밖으로 안 되고 이게 안으로 됐으면은 혈종이 찬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막 붓는데 피가 그러니까 뇌출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출혈 부위를 명확하게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부으면서 지혈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침으로 좀 찢어놓을 수도 안에가 있겠구나. 찢어지고 나왔으면 안에서 계속 피가 나서. 근데 그렇다면 목이 서서히 부어오르고 그 증세가 있을 텐데 그동안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하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피가 가끔 아니 그 뭐 지혈을 하려고 하긴 했겠죠. 나도 뭐 이거 뭐지 면포 한 폰가를 다 썼다고 뻘크게 됐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밀한 기록이 조금 부족하죠. 부족한 거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사실 오늘 하는 거는 이게 기냐 아니냐를 결정하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서 이런 다양한 경우가 가능한데 뇌출혈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처음에 생각은 그거였죠. 동맥은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맞아. 피가 퍽 터져 나와서 맞아. 죽는다 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그 지혈하면 되는데 근데 지혈하면 되는데 왜 지혈을 못했을까 생각해봤더니 내부에서 출혈이 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단순한 의료 사고일 수도 있는 거죠. 동맥이 터졌으면 1시간씩이나 나올 수는 없겠죠. 네, 밖으로 터졌으면 5분에서 10분 안에 사망할 겁니다. 정맥이면 정맥이면 훨씬 지혈이 쉽고
죽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시간을 찾아서 네. 피가 뭐 솟구쳤는데 1시간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뭔가가 있는 거네. 아니, 혈종이 차면서 이게 기도를 누르면 질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1시간씩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혈종이 기도가 점점점 눌리다가 이제 1시간.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아, 표정이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 그게 그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때문에 나도 의식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맛이 가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성대랑 기도랑 이쪽이 눌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의심스럽기도 한데 다시 얘기도 해보니까 또 그냥 의료사일 수도 있겠고. 지금 근데 효정이 굉장히 터프가였기 때문에 피 보고 이렇게 놀라서 쇼크는 그런 거나 상관없나요? 쇼크는 이제 과다출혈 때문에. 과다출혈 예, 예. 때문에. 아니 어떤 분은 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실신. 예. 네, 그거는 그건 쇼크가 아니라 실신이에요? 실신이죠. 의사생활 얘기하면 계속 바보돼. 근데 저도 정황상 옛날에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정황을 볼 때는 이건 거의 암살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 관료군 전체가 작당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전체는 아니고 위. 상당히 세상, 많은 세상. 한두 명이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근데 연산군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조선 왕들은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실 때도 반드시 정승들이 입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 딱 해서 그 왜 진시황 얘기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아들한테 줘라 그랬는데 뭐 중간에 바꿔치기 해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승들 여러 명이 다 들어가요. 정승 셋이 작당하면 되잖아. 이 정승 셋이 작당할 구조를 안 만들어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 세 개를 네. 모아놓고 같이 작당한다. 돌아 나와서 바로 배신 때릴걸? 자기가 죽였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만한, 물론 100%라는 건 없잖아. 세상에는 100%가 없는데 정승들이 작당할 정도라면 공멸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데 효종이 군사권을 장악한다는 거는 작당할 만한 동기가 되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닐까? 연산군만큼의 포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산군도 군권을 장악 못했어요. 어쩌면 이거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왕이 군권을 진다라는 건 내가 생각해 조선의 관료들은 그냥 세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종신통령 하겠다라는 정도의 충격이 있거든요. 거의 친위 쿠데타 이상으로. 네, 생각을 이거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효정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하여간 그 참 애매해. 그리고 정성들이 작성했으면 그런 거 안 적어놔요. 점점 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암살인 것 같다 싶기도 하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싶기도 하는데 또 다시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최종 실행자인 네. 그 친노은 어이가 네. 뭐 이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건 뻔하고 당연히 죽을 건 뻔하죠. 계좌를 열어봐야 되는데. 계좌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증거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록이 없겠죠. 예. 아니 그건 그냥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한테 몰래 뒤로 뭐 쌀을 얼마큼 땅을 이런 것들이 사실 기록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때는 스위스은행 계좌도 없고요. 네. 조선은 인정해서 아니라 네. 한 대 지난 다음에 제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다 돼요. 그건 단지 무슨 권력의 결탁이 아니라도 소현세자 죽은 다음에 그 왜 강비의 옥이라고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강비의 그 일종의 숙청 나오고 크잖아요. 네. 나중에 그 아이들은 또 효정이 출입처 살려줍니다. 죽기 얼마 전에 군호를 복구시켜 주거든요. 너무 기쁘다.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 아이들 좀 부탁했다. 소현세자도 할 건데 그 얘기까지 한 거 보면 소현세자도 몸이 안 좋은 건 좀 얘기는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실현하니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효정이 좀 센 건 맞아요. 과하게 세게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럼 한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황을 보면은 분명히 암살을 할 만한 인센티브도 뭐 아주 뭐 절대적이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조금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 이게 과연 사고냐, 의도적인 사고를 가장한 뭐 어떤 그 암살이냐. 둘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론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저 시청률 다 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의료 거 사고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사고, 네. 뭐 좀 미스터리가 있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뭐 그거 투표를 하시면 아니야,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네. 없는 걸. 판단은 각자. 네, 판단을 할게요. 저희는 좀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뿐이지. 뭐 우리가 뭐 이걸 뭐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효종은 암살이었습니다. 뭐 역사 재판 이런 거 같죠. 원래 역사 재판도 있었는데. 네. 에이, 이건 학자적 양심에서 안 돼. 그냥 좀 더 다양하게 살펴봐서 소스를 주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저도 오늘 이게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개연성한 진실을 예. 여러 네. 다양한 네, 것 근데 볼수 오늘 있죠. 우리 닥터 최의 말씀을 들으니 이게 생각보다 의료사고 쉽지 않은 의료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고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에도 왜 의료 사고를 가장한 뭐 이런 거, 드라마 그러니까 추리 소설 이런 데 보면 의료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의사가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의사가 설사 내 저기 이제 나 무능한 의사로 꽂혀도 좋아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그쵸. 이건 너무나 차라리 독사를 해서. 맞아요. 이거는 너무나 이게 어느 정도 암시는 정도. 이거는 의사가 한다고 해도 굉장히 변명하기 힘든. 아니 근데 이런 걸 수는 있죠. 왜 자객열전에 나오는 것처럼 독살은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이거는 내 목숨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또 가능하죠. 아니 딴 방법 왜 이런 방법을 써? 뭐 그건 그러네요. 네. 그냥 저 비유를 든 거예요. 네. 뭐 괜히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티나는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 정도로 네. 하면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진실은 모른다. 미스터리다.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 네. 이 수많은 의혹사들이 구황들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골고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가 요즘 그 말 안 했더니 또다시 뚝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왜 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하면 쫙 올라갔다가 그 말을 안 하면 또 뚝 떨어져요. 참 신기한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걸 앞에다 놔야지.